오늘은 인류의 오랜 상상력이 만들어낸 흥미로운 존재, 바로 인조인간 호문쿨루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에 과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성인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으로 자세히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지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호문쿨루스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라틴어로 작은 인간을 뜻하며 서양의 연금술과 신비주의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친숙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공적으로 생명을 창조하려는 시도와 상상 속에서 탄생한 가상의 존재인 셈이죠. 특히 괴테의 파우스트 2부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는 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파우스트의 조수인 바그너가 오랜 연금술 실험과 연구 끝에 플라스크 속에서 마침내 만들어낸 인조인간이 바로 이 호문쿨루스입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완전한 육체를 가지지 못했지만 오직 강력하고 순수한 정신력과 지능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지식의 힘과 과학적 탐구의 결과로 탄생한 이 작은 존재는 파우스트의 무의식적인 꿈과 내면까지 꿰뚫어 볼 정도로 경이로운 지적 능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파우스트가 잃어버린 사랑인 헬레네를 다시 만나기 위해 고대 그리스로 가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조언을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전달하며 이야기 전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비록 육신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 지성과 통찰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던 거죠. 이런 호문쿨루스가 현대 AI와 어떤 놀라운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시기는 19세기 초반입니다.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물론 컴퓨터라는 기계조차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런데도 괴테는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고 뛰어난 인조인간의 등장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많은 문학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괴테가 호문쿨루스를 통해 현대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과 그 함의를 예견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호문쿨루스는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압도하는 통찰력을 발휘하는 인조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양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속도로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며 추론 능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예술, 음악, 문학 등 창의적인 영역에서까지 인간 못지않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AI의 모습에서 우리는 괴테의 호문쿨루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테는 호문쿨루스를 창조함으로써 단순한 기술적 상상력을 넘어 자연적인 것과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성체가 과연 자연적인 존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조 지성체의 등장이 우리 인간 사회와 윤리적 가치관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어쩌면 괴테는 이미 그 시대에 인간이 과학기술 발전에만 몰두하다가 놓칠 수 있는 생명의 본질,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같은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심오한 경고를 던지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류가 기술의 진보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성찰을 호문쿨루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문쿨루스 이야기는 단순히 괴테의 문학적 상상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훨씬 깊고 넓습니다. 16세기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이자 신비주의자 그리고 연금술사였던 파라켈수스가 호문쿨루스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인공생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가 등장할 정도로 인공생명에 대한 탐구는 연금술의 오랜 관심사이자 인류의 원초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트 속 바그너의 호문쿨루스 제조 과정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태동하던 근대 과학의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정교하게 재료를 배합하고 특정 온도와 조건에서 가열하며 유리 플라스크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당시 서서히 발전하고 있던 화학실험과 생명과학의 초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 프리드리히 벨러가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인 요소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던 것처럼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조작하여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개념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무한한 상상력을 안겨주었습니다. 호문쿨루스의 탄생 과정은 바로 이러한 근대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철학적 질문들을 동시에 제시했던 것이죠. 이는 기술 발전이 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문쿨루스 개념이 오늘날 급변하는 AI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더욱 깊이 있게 연결될까요? 이제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AI 호문쿨루스라는 개념으로 자율지능의 미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AI의 모습이 마치 플라스크 속에서 생명력을 얻어가는 호문쿨루스와 닮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인공지능의 발전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호기심과 기술적 욕망이 만들어낸 이 인조지능체가 우리의 삶과 사회 전체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인류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메리 셸리의 고전소설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모한 욕망으로 탄생했지만 결국 통제 불능이 되어 창조주인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 호문쿨루스와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 모두 인간의 오만함과 근대 과학자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판과 성찰 없이 무분별하게 발전하는 기계, 문명과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 자신이 만든 기계에 종속되거나 지배당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기술 발전과 인간의 가치 사이에서 섬세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괴테의 파우스트 속 호문쿨루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작은 인조인간이 현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심오하고 중요한지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고전 문학 속 상상의 존재가 21세기 최첨단 기술 발전의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이고 생명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창조한 지성체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대하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해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괴테의 호문쿨루스는 바로 그 복잡하고 중요한 질문들의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어준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세계를 조금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